안녕하십니까. 치포코디 금융기업 분석의 김현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취업 성공을 위해서 기업을 낱낱이 샅샅이 뽀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투자공사,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투자 관심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펀드 매니저 관심 있으신 분, 자산운용사 그런 곳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이 시간 꼭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한국투자공사 KRC 좀 생소하신 데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미래와 앞으로 그 희망을 위해서 투자하는 중요한 국부펀드 기관인 만큼 여러분들 관심 한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GIC, CIC, KRC 이게 약자 도대체 뭘까? 다 그 국부펀드의 다 그 기업들의 준말인데요. 한번 한국투자공사, 우리나라의 국부펀드를 관리하는 한국투자공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에서 KRC라고 부르고 있고요. 기업 형태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설립일은 2005년 7월에 설립됐습니다. 사실 다소 설립된 지는 기간이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좀 접할 기간이 없고 국부펀드란 말이 좀 생소할 수도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좀 낯선 곳이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기관장으로는 투자공사 사장인 최희남 사장님이 계시는데요. 예전에 지금 현재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은성수 전 수출입은행장이셨죠. 그분도 여기 한국투자공사의 사장을 역임을 하셨었습니다. 자, 위치는요. 지금 서울 중구 퇴계로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해서 신세계 백화점 본점 맞은편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근사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지나가다 한번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주요 주주로는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의 10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국가에서 위탁한 그런 자금을 운용하는 곳이니만큼 이제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종명은 신탁 및 집합투자업, 자산운용사와 같이 그 종목이 되어 있는데 자산운용업 쪽에 있어서는 이 한국투자공사가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 수는 그 알리오 2019년 3월 기준에 225명 정도 되고요. 여기는 주로 이제 투자 인력들로 하고 안타까운 것은 신입보다는 좀 경력직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는 곳입니다. 한국투자공사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및 한국은행 등 국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금융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부를 증대시키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2005년 7월에 설립되었고 현재는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해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연기금 같은 거 해외에 뭐 자산 특히 이제 빌딩 같은 곳에 그 투자했다는 얘기 가끔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국투자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국내 자산운용업의 발전과 금융시장의 선진화 및 대한민국이 고부가가치 금융산업 중심지로 성장을 나가는 데 기여를 하고 있고요. 이 KRC가 투자를 직접 하기도 하지만 자산운용사에 위탁을 해서 이것을 운용하도록 지침을 세우고 그 자금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업에 있어서 각각의 기업들은 이 KRC와의 관계, 그다음에 이 KRC 자금을 받아서 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더불어서요, KRC를 통해 양성된 전문 인력, 그러니까 이제 운용력들이죠.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채권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하는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의 제고에 이제 기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이제 펀드 매니저에 대해서 약간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식과 채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은 증권업을 통해서 하지만 그것을 사들여서 그 펀드를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운용하는 것은 자산운용업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펀드 매니저는 자산운용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식 전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끔 여러분 잘 아시는 생명보험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그런 저축보험료를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큰 역할 중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저축보험을 운영할 때는 특히나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때는 채권 투자가 거의 이제 확정 수익이기 때문에 채권 투자력이 많아서 생명보험업 쪽에 계신 자산운용 파트가 굉장히 핵심 인력들 중에 하나인데 이 채권 운용 쪽에 그 업무 역량이 굉장히 큰 분들이 이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부펀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정의는 국부펀드란 국가가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서 설립해서 특별 투자 펀드로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주식 채권을 운영하거나 그 빌딩이나 그런 인프라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자산운용사의 일부 위탁을 해서 그것을 지침을 세우고 운영하도록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국부펀드의 아마 그 기원을 살펴보면은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게 누구죠? 예, 콜럼버스죠. 콜럼버스가 배를 끌고 그렇게 장기간의 여행을 할 수 있을 때 자기 자금을 갖고 그게 가능했을까요? 예, 콜럼버스가 뭐 대단한 부자라고 알려져 있지는 않잖아요. 예, 사실 예전에 그렇게 서구 그 유럽 쪽에서 일찍이 다른 대륙 쪽으로 이렇게 다 모험을 해서 그 진출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각 국가 왕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종의 이것이 이제 국부펀드의 하나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기원설이 있긴 한데 그게 앞으로를 위해서 이제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 이제 방향으로 해서 돈을 투자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면 그것을 갖고 이제 배를 사들이고 선원을 준비해서 그렇게 나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식민지를 개척을 하고 그런 형식으로 발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가장 가까운 그래도 국부펀드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동 지역의 국가들이 이런 석유 자원, 화석에 관련된 이러한 자원들은 언젠가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부를 축적하고 돈을 잘 벌어들이고 있지만 이것을 나중에 다 소진했을 때는 우리의 자손들이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자금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계속해서 운용을 하는 그런 것들이 국부펀드의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근에 강자로 떠오르는 곳 중에 하나가 중국 국부펀드고요. CRC라고 합니다. 국부펀드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산티아고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국부펀드가 문제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들 갑자기 우리나라에 대량 자금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환율에도 영향을 주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로서는 이런 자금이 들어왔다고 좋게만 볼 수가 있지만 이것이 갑자기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경제적 위기 또는 외환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한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굉장히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마냥 좋아할 만은 아닌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감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IMF에서 최고의 권위는 국제기금금융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데끼리 모여서 이런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원칙을 정해라. 함부로 다른 나라에 어떤 피해를 주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서로 준수하기 위한 법령을 세웁니다. 이것은 필수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의상 책임감을 갖고 이런 것들을 원칙을 정해서 자체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에서 이것이 제정이 됐다고 해서 산티아고 원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법적인 체계를 정해서 이제 목적을 정확하게 하고 있고요. 제도적인 체계라든가 그런 지배 구조라든가 투자 위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 기준 갭하고 같이 약자가 비슷해서 혼동되실 수 있는데 풀어서 얘기하면 Generally Accepted Principle and Practice라고 해서 실제 행동 강령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좀 국부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국부펀드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GRC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우리나라 현재 지사 사무소 정도가 설치가 돼서 한국에 있어서 이제 투자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국부펀드들이요.
주식이나 채권 같은 데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안정자산이라고 해서 이런 어떤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고 있어서 GIC 쪽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국부펀드 쪽의 운영력들을 보면은 나름 부동산 이제 기업 부동산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좀 더 공업용이나 산업용 부지에 투자하는 그런 또 건물이나 오피스 같은 데에 투자하는 부동산 전문 투자역들이 거기에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IC, 그다음에 카타르 투자청, 그다음에 뭐 쿠웨이트 투자청, 그다음에 뉴질랜드 연기금도 있고요. 사우디 국부펀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굉장히 강자로 떠오른 데가 CIC 중국 투자공사인데요. 국가 규모로는 지금 중국이 가장 지금 1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연기금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국부펀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설립 배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설립 근거가 이제 한국투자공사법인데요. 설립 배경이 정부와 한국은행 공공기금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서 금융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산티아고 원칙이 세워진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설립 배경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는 사실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크게는 효율적 자산 운영을 통해서 높은 자산 운용 성과를 창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부문 해외 투자 중심축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투자로서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대체 투자, 또 인프라 투자 쪽이거든요. 실물 투자라고 해서 요즘에 그런 투자 시장에서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의 이런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산업의 발전을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부펀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요. 어떤 나라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외환 시장을 출렁이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자, 전략 및 전략 과제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책임 경영을 구현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투자 전문성. 사실 여러분들 투자라는 것이요.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투자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떤 남들이 선호하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금융에 있어서 투자는요. 가장 기본이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률을 제고했을 때 이러한 위험을 피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근거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 쪽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분석력이 굉장히 대단하세요. 그리고 산업에 대한 정보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빠른 게 투자를 하려고 하면 정보가 빨라야겠죠. 남보다 늦은 정보로 투자를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금융을 알면 산업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금융의 돈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투자가 되는지는 빠르게 움직이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해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그러한 것들과 같이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익률 제고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KIC가 처음에 성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많은 것을 회복했고 계속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성 강화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연기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낸 세금, 그다음에 나중에 쓰실 연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만 너무 치중할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도 중요하긴 하지만 나중에 수익률만 추구하다가 리스크가 너무 커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국민 생활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감을 갖고 운용 철학을 운용을 하게 됩니다. 경영 목표 미션과 비전을 잠깐 살펴보면요. 국부의 효율적 증대가 미션이고요. 그다음에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를 하고 비전으로서는 앞으로 이제 KIC가 가야 할 방향으로서는 대한민국 미래 경제의 초석이 되고 그다음에 세계 최고의 국부펀드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좀 규모도 굉장히 커져야겠죠. 그렇죠? 자, 조직도를 보면요. 뭐 다른 건 특별하게 다를 것은 없는데요. 투자운용본부에서 이제 운용 전략실이 있어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기획하는 거. 이제 자산운용사하고 조직도가 좀 비슷한 편입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도 주식팀 있고 뭐 채권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퀀트 팀이라고 해서 이제 숫자 베이스로 운영하는 팀이 있고요. 요즘에 뜨고 있는 게 이제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대체 투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모 펀드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인프라 같은 곳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수출입은행 쪽 기업 분석을 했을 때 인프라라든가 부동산 PF 쪽 많이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쪽 방향하고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금융계에서는 그러한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대체 투자가 은행 분야, 증권 분야, 자산운용 분야에서 굉장히 다 복합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예전에는 주식과 채권만 투자하는 데서 요즘 방향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요. 다양한 정보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기관이니만큼 또는 또 투자를 하는 곳이니만큼 리스크 관리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보면요. 고성과를 낸다고 예전에 금융기관에서 굉장히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성과급을 많이 줬고 했는데요. 요즘에 투자에 있어서의 어떤 이제 전산적으로 체크를 해서 너무 일정 이상의 고수익을 올린다라고 하면은 리스크 그 선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감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적으로도 많은 부분이 이제 투자 쪽에 제반 마련이 돼서 그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도록 개인의 그 능력에만 믿고 개인의 개인 행위에만 맡기지 않는 구조적인 틀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뭐 대외 협력, 지식, 뭐 경영 지원 그런 것들이 다 있고요. 자, 운용 현황이라는 게 여러분 KRC 그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국가 연기금 같은 것을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만큼 현재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정확히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률은 어떻게 되어 있고 수익률 어느 정도로 운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전통 그 배분을 해서 운용을 하는지, 뭐 주식 비율은 얼마인지, 채권 비율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부동산 인프라에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사모펀드에는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또 그 사모펀드의 구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약간 그 배제하는 그런 투자 처인지 그런 것도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데요. 이슬람 금융이라는 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금융의 선한 가치를 실현한다고 해서 이슬람 금융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이제 악의 축으로 뭐 간주하는 뭐 매춘 행위라든가 그런 쪽에 관련된 산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게 뭐 그러니까 오락쾌락 뭐 그런 것들에는 그래서 그 금융 자체의 투자가 아무리 높은 수익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뭐 노름이라든가 그런 것들에는 절대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이슬람 금융이 최근에 그 좋은 금융으로서 이제 많은 그 이슬람 금융을 본따서 그 벤치마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여기에 아마 운영 철학에 있어서의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그 KRC 사이트 들어가셔서요. 한국투자공사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요. 운용 현황 같은 거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자산운용사는요. 은행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 증권사하고도 업무 협력이 굉장히 긴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식과 채권 그런 것들 사모펀드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 펀드를 구성하는 것은 자산운용사지만 그런 것들을 사고 팔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증권사를 이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돈을 갑자기 운용사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은행에 맡겨두게 됩니다. 돈의 창고 역할을 하고 있는 은행에 맡겨둬가지고 은행 쪽으로서 계속해서 집행하는 은행의 그런 증권관리부라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커스타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와 같이 연관되어 있어서 사실 자산운용사 자체는 작은 규모로 운영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자산 배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 그래서 전통 자산, 보통 주식 채권을 전통 자산이라고 하고요. 거기에는 이제 이런 형식으로 투자를 했고, 투자 비중과 가치, 그다음에 수익률이 나와 있고요. 대체 자산에는 이제 해치 펀드, 사모펀드, 부동산 인프라 펀드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투자 같은 것들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뭐 총 자산 수익률, 연도분 전통 자산 수익률 그 수익률에 대해서 아주 그 정확하게 다 배분이 돼 있고요. 자, KRC에서도 사람을 계속 채용을 합니다. 아마 우리가 지원을 못하는 거는 정보가 부족해서겠죠. 이런 곳에서 사람을 뽑는지 아마 모르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제 모집 인원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산운용업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NCS 그 직무 소개서를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내용을 좀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이제 신입으로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자산운용사, 증권사 쪽으로 하다 경력직 채용 쪽으로도 도전해 보시는 거, 여기에 이제 본인의 업무 목표를 갖고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A매치 못지않게, A매치라고 하는 금융공기업 못지않게 굉장히 핵심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예, 모집 인원은 신입 한 10명 정도, 경력은 31명 정도, 경력 비율이 상당히 높죠. 그다음에 모집 부분이 투자, 운용, 리스크 관리, 경영 관리 쪽 찾고 있고요. 연봉은 한 4천만 원 수준이 됩니다. 성과금 수당 포함인데, 연봉 자체보다는 경력상으로 굉장히 아주 핵심적인 역량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경력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예상한 전형 절차 시기로는요, 이제 9월에 신입 채용을 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경력은 거의 수시 채용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학 능력입니다. KRC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분들이 어학 능력이 굉장히 능통하신 분들이 많아서 어학이 자신 있는 분들은 좀 꿈을 갖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체험형 인턴 부분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15명 정도인데요. 자산운용업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미래 꿈을 키우기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도전은 실패를 해도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경험이 쌓일 수 있고 얻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말로 생각하지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도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요. KRC 그 관련 내용에서 제가 예전에 다른 기관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보도 자료가 신문지상에서 이제 나오긴 하지만 신문 쪽에서 한번 다시 걸러져서 나온 내용도 내용이지만, 보도 자료를 내놓을 때 이제 정확하게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KRC가 국내 기관 투자자들과 글로벌 부동산 인프라 투자에 관한 거 논의했다는 것들 내용 나와 있고요. 보도 자료 같은 걸 이제 각 신문사에 뿌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신문사에 이걸 내주는 건데, 요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투자 협의회 통해서 했던 여러 가지 중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활동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기사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제목이 KRC 출신 인력을 모셔라. 그래서 해외 투자 강화 나선 금투업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투업계가 이제 증권, 자산운용 쪽이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까 굵직한 펀드를 운용하는 전문 운용력이고, 또 자산운용사에 위탁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운용력들이 만큼 엄청난 운용에 대한 역량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선 연봉을 높게 받지 못하더라도 이제 그쪽에서 계시면 계속해서 어떤 이제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기관으로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장으로도 가실 수도 있지만, 경력을 쌓을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사기업으로 그래서 중요한 임원으로도 이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력을 쌓을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각 그 자산운용 업계에서 KRC가 해외 투자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만큼 해외 투자 관련 업무가 많아질 때마다 여기 이제 KRC 사람들을 찾아서 대표를 모셔서 또는 임원으로 모셔서 그러한 역량을 쌓은 것을 이곳에서 발휘할 수 있게끔 인력 채용에 있어서 이제 경력직 채용에 있어서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자산운용 업계에서는요, KRC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운용도 하지만 자산운용 이제 사기업 쪽에 이것을 위탁을 해가지고 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관리 감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자산운용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운용할 채권, 주식 뭐 그런 것들이 많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펀드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을 투자하지는 않잖아요. 네, 이 KRC가 자산운용업 전체에 있어서 운용 규모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 자산운용 그 사기업에서는 KRC에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과 경력도 인정을 하고 이분들을 모셔오기도 하지만, 또 KRC와 그 관계성 때문에 이분들의 이제 그런 내부의 사정을 잘 알다 보니까 뭐 그런 거 특별한 그런 혜택을 주지 않더라도 내부 사정을 잘 안다 보니까 어디에 어떤 운용력을 우리가 뽑을 수 있고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인재를 영입하는 데에 기업들이 굉장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윤후덕 국회의원입니다. 그 국내 자산운용사 한국투자공사 캐시는 넘사벽이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가끔 TV 보시면요 국회의원들이 각 뭐 기관장이라든가 주요 기관장들을 놓고 이제 막 감사하고 추궁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정말 국민의 정서에 맞게 아니면은 원래 설립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적절한 시기에 감사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도 던지고 질의도 던지고 그런 것들에 답변을 받게 되는데요. 가끔은 이제 너무 소리치는 것만 나와가지고 우리가 사실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은데 내용으로서는 우리가 항상 감시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한 번쯤 그런 것들 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윤우덕 의원이 말한 게 뭐냐면 KRC가 자산 운용을 할 때 해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국내 그 자산 운용사한테도 기회를 많이 줘가지고 업력을 쌓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해외 자산 운용사 중심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산 운용사들에겐 기회가 없어서 오히려 그 빈익빈 부익부가 된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포션이 국내 자산 운용사에 크지도 않고요. 게다가 투자하는 것이 이제 한국 내에 투자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고 문제를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국내 운용사의 국보펀드 운용 경험은 해외 이제 선진 금융시장에 진출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금융기관 해외 진출 많이 노리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 은행뿐만 아니라 해외 증권사, 자산운용사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법인 형태로 들어와도 있고요, 지사 형태로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같이 뭐 대할 그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요. 자산운용사 펀드 이름에 기업의 그것들이 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피델리티 펀드라든가 슈로더 펀드라든가 다 그런 것들이 해외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외국사에게 기회를 주는 거는 물론 이제 자산운용을 잘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긴 하지만 국내 기업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한국투자공사가 국내 자산운용사와 해외 투자 협력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에 있어서 국내 자산운용사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도 사실은 KRC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간접 운영적 위탁 계획을 하면서 자산운용사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할 텐데 이런 인력을 준비해두고 전략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 달라라고 해서 지침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논의를 하고 자산운용 업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이제 뭐냐면요. 국부펀드가 국부 유출을 한다라는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해외 자산 운용사에만 맡긴다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 해외 투자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하면서 우리나라 연기금들을 국내 주식시장이나 그런 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만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국부가 유출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자, 오늘은 투자의 핵심, 우리나라의 국부펀드, 미래에 투자하는 한국투자공사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